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 악화로 인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증시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조정받았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발표된 제조업과 고용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이전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미증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증시의 급락 여파로 코스피 27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700선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 6월 10일 이후 약 2개월 만입니다. 삼성전자가 4%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8만전자를 붕괴했고 SK하이닉스는 10%대 큰 폭으로 조정되면서 18만 원선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의 고위지휘관 암살 48시간여 만에 이스라엘에 대규모 로켓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전투기를 동원해 헤즈볼라 로켓 포대를 파괴하면서 본격적인 군사 충돌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대선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인기가 상승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낸 가운데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중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현지 시간 2일 채권 가격 상승, 미 달러화 정책, 비트코인 하락은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베팅이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킹스탁의 조승현입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 국내 주식 지금 들어가도 되나, 언제 팔아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오늘 바이킹스탁에서는 시장의 이슈뿐만 아니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우리 최창림 전문가님의 특급 매매 기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으로 댓글로도 소통해주세요. 오늘 우리 시장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미증시가 기침하자 우리 국내 시장 독감 걸렸다 아닐까요? 간밤 미증시 제조업 불황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여파를 국내 증시 온전히 이어받아서 코스피는 3%대, 코스닥은 4%대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최창림 전문가님의 수익률은 여전히 불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전문가님의 노하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이킹스탁 신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창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이 7번째 방송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행운의 7 아닙니까? 네네. 제가 너무 끼워 맞췄나요? 이렇게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네. VI 이런 행운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런 비법이 뭔지 그리고 도대체 전문가님 어떤 분이신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최창림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정말 많이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아마 오늘 지금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방송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우셔가지고 다음 주에는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변동성이 원체 크기 때문에 원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이 흐름을 잘 타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시장인데 이거와 어긋나는 그런 매매들 하시면은 손실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요즘은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빠른 대응 전략과 그런 분석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창림 전문가님은 손실나지 않는 안전한 매매로 유명하시죠. 전문가님께 계속해서 좋은 정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번 시간은 전문가님과 오늘의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정말 많이 힘든 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미증시 하락의 여파가 이렇게 클 수 있나 싶은데 네.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항상 동일하게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네. 짚어주시죠. 그러게요. 이 뉴욕장이, 그러니까 미증시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어떻게 보면 커플링이 되면서 또 하락을 하고요. 미증시가 올라도 요즘에는 하락하는 장이 자주 보여요. 그래서 되게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SK 하이닉스도 10%대 넘는 급락이 나왔고요. 삼성전자도 8만 전자를 깨면서 내려왔습니다. 사실 8만 전자는 지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너무 그것마저도 깨면서 내려오니까 사실 시장에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가 굉장히 꽝꽝 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미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던 그런 투자자들도 시장 참여자들도 지금 아직 그런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하방에 대한 지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급들이 좀 부족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의 하락을 좀 더 키우는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파는 장은 아니에요. 오늘 같은 날 원래 사야 됩니다. 월요일 장은 기술적이라도 반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 증시도 사실 어제도 2%대 넘는 급락이 나왔고요. 그 전날도 3%대가 넘는 급락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부분이라서 오늘 정도는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아서 월요일에는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실 이 부분이 좀 많이 컸어요. 예. 보복 예고를 했죠. 그 하마스의 수장이 암살이 되면서 지금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동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안 끝났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좀 시장에 좀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유가가 지금 뛰고 있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어요. 국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국제 유가, 그러니까 원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생필품의 원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운임비도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시즌도 당연히 늦어질 거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요. 다만 국제 유가가 생각보다는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거의 70달러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왔지만 아직도 80선을 못 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갑자기 코로나19에 대한 테마군들이 다 움직였어요. 뭐 진단키트라든가 치료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근데 지금 갑자기 여름철 들어서 지금 코로나19가 재유행을 할 것으로 지금 보도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입원 환자가 한 달 새에 5배 이상이 지금 늘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엔더믹으로 갔던 상황인데 이게 또 다시 한번 상황이 팬데믹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다음 주에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첫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제약바이오 군들이 저번 주에는 해리스 부통령 관련해서 뭐 마리아나 테마군들이 움직였고요. 그 전에는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가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부분으로 해서 비만 치료제들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치매 치료제 뭐 이런 지금 제약 바이오 테마군이 전체적으로 다 좀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슈까지 떠버리니까 코로나 관련됐던 그런 제약 바이오 테마군들도 다 함께 움직이고 있다. 당분간은 아마 제약 바이오 테마군이 시장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리더라도 제약 바이오 물리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삼성이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2분기 영업이익은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이미 잠정 실적에서 어느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고를 했지만 확정 실적에서도 좋은 2년 만에 최다 영업이익을 발생하면서 호실적을 발표했죠. 그래서 전전일이죠. 3%대 넘는 급등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어떤 훈풍을 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했지만 오늘 좀 안 좋은 흐름 보이면서 8만 선을 좀 깨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담아야 되지 않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월요일장에서 그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이 보였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진입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점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대응입니다. 대응 전략이 그 전에는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짜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1분 1초 짜야 돼요. 근데 본업들이 있으시니까 바쁘시잖아요. 그런 빠른 대응 전략과 그런 분석들은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본업 보시고요. 제가 드리는 대응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시면 제가 그런 부분들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시장 이슈들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일 전문가님의 시황 브리핑을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수익 현황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죠. 전문가님, 네. 저는 전문가님을 뵈면 네. 그 삼지창 기법 아니겠습니까? 네. 삼지창을 들고 있는 그 포세이돈이 그렇게 네. 생각이 납니다. 네. 바다에 포세이돈이 있다면 우리 네. 주식계에는 최창림 전문가님 아니겠어요? 그렇죠. 시원하게 수익률 현황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은요. 제가 앞에 인사말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제가 7번째 출연이거든요, 오늘. 근데 이 그 바이킹 스탁에서 드렸던 다 종목들입니다. 공략주로. 제가 일주일에 종목을 많이 드리지 않아요. 딱 한 종목 드리거든요. 오늘도 방송 말미에 한 종목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종목이 매주 맡고 있습니다. 자, 한국 BNC 19일 날 나갔고요. 그 다음 주에 나갔고요. 그 다음 주에 나갔고요.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사실 저번 주에 나갔던 종목도 여기에다가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는데 제가 목표가를 터치를 못했어요. 목표가를 터치를 못하고 한 5% 정도의 상승이 나와서 목표가 터치하면 그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제가 비만 치료제 말씀드렸어요. 저는 방송 그러니까 7주 전에 방송을 할 때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금리 인하 시즌과 함께 제약바이오에 훈풍이 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고 셋째도 안전인데 그러면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싸게 있는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시장이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였어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상승 초입 부분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제약바이오 굉장히 많이 밀었습니다. 한국 BNC 제가 비만 치료제로 언급을 드려서 공략을 했고요. 29.72%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도 좋은 타점이라고 보여져요. 오늘 다 좋은 타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200종목도 안 돼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빠졌습니다. 심지어 삼성 4% 빠졌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10% 빠졌고요. 다 빠졌어요. 지금은 바닥권에서 세일하고 있는 종목들을 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방송 말미에 그런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이번에는 꼭 참여를 하셔서 다음 주부터 바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에 드렸던 게 이제 우수 AMS예요. 현대차가 계속적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창사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을 지금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당연히 자동차 부품주들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옥석을 한번 가려보자라고 해서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예요. 그래서 13.9%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종목은 대웅제약. 예, 대웅제약 비만 치료제 GLP-1 관련해서 종목 드렸었고요. 그래서 19.25%가 상승을 했습니다. 사자마자 그러니까 매수 공략을 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날부터 양봉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럼 마음 편하잖아요. 수익권이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충분히 목표가까지 마음 편하게 끌고 갈 수 있었다. 주식은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불안하면 크게 낼 수 있는 수익도 다 못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한 매매, 안전한 매매, 그리고 싸게 사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옥선 가려서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거 제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파스. 요건 3주 전이죠. 라파스 드렸는데 이거는 그 공략하고,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방송이잖아요. 금요일 방송에서 종목 하나씩 드리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공략을 시작을 해서 5일 만에, 5거래일, 그러니까 5거래일 만에,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97.86%가 상승을 했어요. 자, 붙이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면은 비만 치료제가 3개예요. 제약바이오의 이 그 상승을 알린 선발대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거를 지금 마리아나가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치매 치료제, 그 다음에는 면역 항암제가 이제 이어갈 거예요. 지금 면역 항암제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지금 상승 초입 부분입니다. 자, 제약바이오는 지금 덩치를 키우고 있어요. 면역 항암제는 앞으로 제약바이오의 꽃이거든요. 왜냐하면 항암제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100%라고 해요. 만약에 안 걸렸으면 걸리기 전에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면역 항암제는 제약바이오 꽃입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바닥권에서. 이번에는 이거 잘 잡으셔야 돼요. 이 테마 잘 타셔야 돼요. 예. 지금 만약에 다른 테마 보고 계시면은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들은 뭔가 지금 매매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주, 그러니까 라파스 다음 주에 들었던 건 삼부토건이에요. 사실 삼부토건은 약간의 이슈가 있었어요.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닥권에서 움직임의 그런 이상함이 좀 감지가 돼서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금요일 방송이니까 월요일 시초가 공략을 보통 하거든요. 월요일 날 시초가 공략을 했는데 그날 바로 18.44%가 올라갔습니다. 수익을 냈어요. 하루 만에 18.44%.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런 종목들 제가 사실 이 릴레이를 이어가고 싶었어요. 이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저번 주에도 그럴 만한 종목을 드렸는데 사실 이번 주가 좀 시장이 좀 많이 어수선했죠.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를 터치를 못한 부분인데 아마 다음 주에는 터치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하락이 좀 있었기 때문에 되려 굉장히 좋은 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번 주 방송도 좀 참고를 하시고 이런 종목들 빨리 움직이고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대응 전략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전문가님의 수익률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런 주도주들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막 하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는 오늘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종목을 알아보는 오늘장 스타킹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먼저 업종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석유, 해운 업종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로 관련 업종 주목받고 있네요. 전자부품과 반도체도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특허 관련 수혜가 기대되는 셀리드 올라왔는데요. 중동 정세 격화로 인해 해상 운임 상승 관련주인 흥하해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가운데 엘캠텍 주목받고 있네요. 오늘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올라왔는데요. 저는 궁금해서 못 참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6개 다 들어보고 싶은데 딱 네. 3개만 어려우시겠지만 골라주시겠어요? 네, 오늘 스타킹 셀리드하고요. 그다음에 흥하해운, 그다음에 엘컴텍입니다. 다양한 종목으로 골라주셨는데 네. 먼저 셀리드 골라주셨는데 네. 이상하게 요즘 제 주변에 코로나19 다시 걸렸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글쎄 한 달 새 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5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엄청난 수치인 것 같은데 네네. 이 관련 종목 셀리드 어떻게 전망 지켜보시나요? 셀리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를
뭐 장기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 날이라도 잠깐이라도 튀는 모습을 보여주면 빠르게 수익 내고 대응 전략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은 남아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근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변동성이 원체 커요. 그래서 진짜 1분 1초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런 빠른 대응이 필요 없는 종목도 있어요. 그냥 진짜 성장성이 높고 정말 비중을 좀 크게 넣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 트레이딩이든 중기든 장기든 자기 성향과 맞는 그런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랑 함께 하시면 돼요. 네, 자 셀리드입니다. 셀리드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어요. 큰 상승이 나오고 오늘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주도하는 테마가 부재였어요. 예, 주도 테마가 부재하다 보니까 그 코로나19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만약에 지금 당장 같은 경우는 어떤 조선업이라든가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별다른 이슈도 없었고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코로나19가 좀 이슈를 받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부분도 오래 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잠깐 그러니까 짧게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들은 분명히 나와요. 그런 대응 전략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사는 임상 3상 시험에 성공을 했어요. 이 3상이 성공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1상, 2상, 그러니까 1상당 들어가는 비용이 수십억씩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2상까지 성공하게 되면 조건부 승인이 나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3상은 시판이 바로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진단키트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는 약간 이제부터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 요 대응 전략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시면 제가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종목으로 셀리드 꼽아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흥하해운 꼽아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장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꼽아주신 이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오늘 네. 같은 하락장에서도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보여줬어요. 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5% 넘게 뛰었는데 네. 이 종목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봐도 될까요? 자, 오늘 사실 정유주도 굉장히 크게 움직였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리고 해운주도 어느 정도 움직였습니다. 근데 제가 정유주보다 해운주를 더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해상 운임비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연초부터 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연초부터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국제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해상 운임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유주 같은 경우는 약간의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면은 이런 해운주 같은 경우는 장기간적으로도 보셔도 무관하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변동성이 원체 크기 때문에 믿을 건 사실 실적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선을 하나 그려놨는데 고점을 지금 계속 낮추고 있어요. 낮추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저는 좀 바닥이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반등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 상승 하락을 딛고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주업을 아시아 지역 액체 석유 화학 제품을 해상 운송하는 업체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 해상 운임비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나서서 관리해야 될 지경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뛸 수밖에 없고 지금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이미 뛰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떨어져서 바닥권에 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요 선하고 지금 이렇게 이어놨는데 삼각 수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점 돌파하고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진짜 시세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대응 전략도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하해운 해상 운임비 상승으로 인한 관련주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엘캠텍 꼽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엘캠텍 네. 꼽아주셨는데 네. 요즘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금값에 대한 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국제 금값도 사상 최대치를 찍었던데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광고 탐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좀 이런 상황이 든든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엘캠텍 이 종목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 엘컴텍은 사실 금 대장주예요. 우리나라 금 테마 대장주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엘컴텍 같은 경우는 그 모회사죠. 파트론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AGM이 지금 몽골에 채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몽골에서 지금 70년 정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금 테마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살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사실 동사는 주요 사업은 카메라 모듈입니다. 카메라 모듈인데 이 카메라 모듈 사업도 사실 앞으로는 자율주행이 더 발전을 할 거잖아요. 그 전에는 자동차에 카메라가 4대가 필요했다라고 하면은 완벽 자율주행부터는 16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이 사업도 지금 아마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모바일 사업이 좀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 전에는 핸드폰을 바꾸는 주기가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우리가. 근데 요즘에는 AI가 탑재가 되면서 조금 빨라졌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나올 아이폰도 지금 이제 AI가 탑재가 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바일 쪽 시장이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파트론, 그러니까 모회사인 파트론의 자회사죠. AGM과 함께 지금 채굴 권리를 확보를 하고 있어요. 엘컴텍은. 지금 추정되는 사금의 양이 1톤 정도 된다라고 해요. 1톤 정도 된다라고 하고 그 금액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4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이슈를 받고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라도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질 거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장 스타킹 종목으로 셀리드, 흥하이온, 엘컴텍 골라주셨습니다. 3가지 종목 외에도 전문가님의 주도주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자막 하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내일장 셀킹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똑똑한 종목을 골랐다면 이제는 실전 매매를 해봐야겠죠. 이번 시간은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배워보는 셀킹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이 또 어떤 보물 같은 기법 가지고 오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교육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네. 시장은 떨어지는 칼날이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섣불리 어떤 종목을 사기에도 그렇고 또 팔기에도 위험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런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좀 자세하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관련 전략을 사실 저는 삼지창 기법으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기법은 삼지창 기법입니다. 제가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삼지창 기법은 기본 조건이 있어요. 기본 조건.
기본 조건이 지속 성장 가능한 대장 테마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본전에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주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 테마군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고요. 다음은 메이저의 누적 수급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뭐 있죠? 기관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외인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세력도 있겠죠. 세력도 기술적인 분석상 그 매집의 흔적들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관과 외인의 수급도 매일매일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개인이 아무리 주식을 많이 사도요, 3% 이상 띄우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30%, 40%, 50% 이런 급등들은 사실 메이저의 개입이 있지 않는 한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의 누적 수급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삼지창 차트상 타점입니다. 요런 그 기법의 또 핵심 조건이 있어요. 핵심 조건은 시장을 이끄는 주도 테마여야 됩니다.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5년, 10년 계속 봐야 되는 테마 뭐라고 말씀드렸죠? AI와 로봇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인터넷 야후 나왔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년간 인터넷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했죠. 그런 것처럼 IT 기업이 계속 발전한 것처럼 앞으로는 이 AI와 로봇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여서 시장을 이끄는 주도 테마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삼지창 차트상 20일 고가 이평을 동시 돌파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이어야 됩니다. 왜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이냐? 주가는 1,000원짜리가 있을 거고 10,000원짜리가 있을 거고 10만 원짜리가 있을 거거든요. 거래량만으로는 메이저의 명확한 수급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 상위를 보셔야 된다. 그런 종목들 중에서 컨택을 하셔야 되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상기창 기법은 단기, 중기, 장기 다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단기적으로 볼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당일 유동 주식의 거래량이 30%가 넘어야 돼요.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발행 주식이 1,000만 주예요. 근데 1대 주주가 200만 주를 가지고 있어요. 2대 주주가 100만 주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유동 주식이 700만 주죠. 여기에서 30%면 210만 주입니다. 요 거래량이 그날 나와야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 종목이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제가 그 최근에 드렸던 방송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산업이에요. 한전산업 방송 여기서 해서요. 방송 이후에 54.6%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원전 이슈로 해서 갔던 종목이에요. 원전은 아직 안 끝났죠, 사실. 왜냐하면 체코 원전 그 30조 원으로 해서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 어떤 그 디테일한 플랜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지지난 달이죠. 6월 달에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국내에 방한을 했습니다. 그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프로젝트가 방산이랑 그다음에 원전이었어요. 그 규모도 45조 원이에요. 그 이슈도 조만간 나올 겁니다. 사실 지금 원전 관련 종목들이 힘을 못 내고 있어요. 근데 이 큰 조정 이후에 좀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삼천당 제약이에요. 요 앞에 박스권 흐름을 보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비만 치료제. 로 말씀드렸고요. 제가 방송 이날 했는데 이 캔들이 이 앞전 매물들을 다 소화하는 캔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방송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62.5%가 상승을 했는데 동사는 이제 GLP-1이라는 이제 비만 치료제 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저 GLP-1은 당뇨 치료에도 굉장히 효능이 높아요. 원래 GLP-1은 당뇨 치료제로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비만 치료제에도 효능이 보이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비만 치료제의 효능을 보이는데 원래 양대 산맥은 비만 치료제 양대 산맥은 노보노디스크와 그다음에 일라이릴리였죠. 그 두 회사의 비만 치료제보다도 더 좋은 효능이 입증이 됐어요. 임상 이상에 성공을 합니다.
그게 미국에 있는 바이킹 테라피틱스라는 기업인데 그 임상 이상 긍정적인 그 결과와 함께 한 달 보름 만에 400%가 급등해요. 그리고 양대 산맥이었던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유럽의 시가총액 1위입니다. 그만큼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예요. 비만 인구는 계속 늘고 있고. 근데 그거보다도 효능이 좋고 GLP-1이 그리고 삭센다가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가 올해 특허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그 기업들이 개발을 빨리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확보를 위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자, 세명전기입니다. 세명전기 방송 이날 해서요. 예, 최대 41.2%가 상승을 합니다. AI가 발전하게 되면 전력난이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그 부분은 뒤에 가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공조도 AI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 삼성공조가 AI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AI가 발전을 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져요. 우리나라도 2030년도까지 700곳이 넘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전력난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력 먹는 하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이슈로, AI 관련 이슈로 제가 드렸던 종목이에요. 삼성공조 같은 경우는 냉각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냉각 시스템. 이날 방송에서 바로 다음 날 19.6%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니테크노인데 요거는 이제 ESS 관련 종목이에요. 전력 저장 장치입니다. 전력 저장 장치인데 이 전력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 센터 또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대용량 전력 저장 장치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SS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지능형 로봇, 실외에서 움직이는 로봇들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움직일 건데 개 산책하는 로봇이라든가 청소하는 로봇이라든가 그리고 사람처럼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전력 저장 장치 ESS입니다. 전기차에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AI 발전과 함께 이슈가 될 거다라고 해서 방송을 이날 해서 이틀 만에 23.3%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웅제약이에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이날 방송을 했어요. 이날 방송을 해가지고 다음 날부터 바로 양봉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마음 편하게 매수해서 그리고 마음 편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예. 자, 방송 이후에 19.2%가 상승을 했는데 사실 아직도 안 끝난 종목입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캐시카우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임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제 이슈로 지금 움직이고는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뭐 치매 치료제라든가 다른 쪽으로라도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 많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한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보다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더 움직일 때 탄력성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컨택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어렵게 하면 한도 끝도 어려운데 쉽게 하면 또 쉽게 할 수 있는 이게 또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은 라파스예요. 붙이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붙이는 비만 치료제. 붙이고 있으면 비만 치료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방송을 이날 했는데 그 다음 날 사실 이 종목은 시가를 띄우지도 않았어요. 시가를 띄우지도 않고 금요일 날 종가상 부근에서 바로 시작을 합니다. 시초가를. 그렇기 때문에 뭐 이날 그리고 다음 날 상한가 그 다음 날 20% 넘는 급등, 상한가 20% 넘는 급등. 그래서 사실 3일 만에 이미 90%를 넘은 상황이에요. 수익률을. 3일 만에. 이런 거 해보고 싶으시죠? 네. 오늘도 방송 말미에 그런 종목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 종목 이번에는 한번 참여를 하셔서 오늘 가지고 나오는 종목도 오늘 좀 크게 하라 그랬어요.
저는 보통은 이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을 그동안은 대부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시황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 상승 종목이 200개도 안 돼요. 오늘 같은 날은 제가 파는 날이 아니라 사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사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많이 떨어진 거 위주로 먼저 보시고요.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시장의 흐름상 떨어진 종목들은 분명히 다시 반등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라도 저점 매수세가 붙던 기술적인 반등이든 반등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가지고 나온 방송 말미에 오픈을 해드릴 건데 잠시 후에 오픈할 거거든요. 그 종목이 정말 좋은 타점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음봉을 크게 그렸지만 바로 월요일부터 양봉 흐름 보이면서 좀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삼부토건입니다. 제가 방송을 이날 했거든요. 이날 했는데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이날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이날의 움직임이 약간 이상했다라고 저는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본 종목이고요. 그리고 방송하는 날 좋은 타점에 와서 드렸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시초가 공략을 하는데 심지어 월요일 날 시초가를 마이너스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보다 더 밑에서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날.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상승을 해요. 예. 그래서 18.4%가 수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약간의 어수선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나왔던 이유는 이날부터 제가 계속 꾸준히 봤는데 흐름상 분명히 이건 관리자가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 이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있어서 좀 대장주 역할을 해요.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그 사업 규모가 2,000조입니다. 엄청난 규모거든요. 엄청난 규모기도 하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죠.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면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선 확률이 70%가 넘는다라는 보도 자료와 함께 트럼프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우크라이나 테마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그리고 이미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내용은 지난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원희룡 장관이 국내 기업단과 함께 이미 방문을 했고요. 그 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종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 대선 전에도. 예,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지금은 좀 눈여겨봐야겠다. 그중에 가장 많은 테마군이 속해 있는 테마군이 건설주잖아요. 근데 건설주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금리 인하 시즌과 함께 훈풍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섹타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약바이오도 R&D에 들어가는 투자 금액이 원체 크다 보니까 고금리 속에서는 신약 개발이 어렵거든요. 저금리로 가는 건 확실하잖아요. 9월 달에 FOMC에서 분명히 금리 인하가 될 건데 그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네. 전문가님의 삼지창 매매 기법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매일 삼지창 매매 기법을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이어서 내일장 바이킹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투자의 첫걸음은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떤 종목이 주목받을지 내일장 바이킹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내일장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모바일 어판 개선으로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MLCC 시장 글로벌 점유율 2위로 올라서면서 앞으로도 자율주행과 5G 확대로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내일장 바이킹 종목으로는 삼성전기 골라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삼성전기 올해 2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업황의 특성상 성수기는 하반기잖아요. 네. 그럼 하반기는 여기보다 더 기대가 된다는 건데 이 종목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지켜보시나요? 제가 오늘 그 내일장 바이킹으로 갖고 나왔듯이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엔비디아에 공급 일정이 나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상반기에 그 8단 HBM에 대한 생산 일정을 잡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이미 기득권을 SK 하이닉스에 뺏겼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 12단, 그러니까 5세대죠. 5세대 HBM부터는 자기가 확실히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개발에 대한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는 반도체가 항상 부족해요. 근데 SK 하이닉스나 미국의 마이크론보다도 생산 규모가 훨씬 큰 삼성전자에서 HBM을 공급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게 빠르면 이달이고요. 늦어도 다음 달에는 발표가 될 거예요. 그 퀄테스트에 대한 그 발표가. 그러면 삼성 그룹주가 또 다시 한번 움직일 거고, 삼성전기도 사실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 시즌이고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오면 원래 상승 가야 됩니다. 근데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어요. 근데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지금 내려와 있는 부분인데, 내려오면 땡큐죠.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갖고 나왔습니다. 자, 모바일 업황 개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예, 앞으로 아이폰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핸드폰에 그 AI가 탑재가 되면서 교체 주기가 조금 빨라졌어요. 그 전보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MLC 시장도 앞으로 그 자율주행과 5G 확대로 수요가 증가를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 세라믹을 600층까지 쌓아 올리면서 만드는 콘덴서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앞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요. 그리고 모바일 쪽 업황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삼성전기가 미국의 그 엔비디아의 대항마죠. 어떻게 보면 AMD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기판을 공급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한번 보실게요. 네, 오늘 삼성전자와 되게 비슷한 차트 흐름이에요. 네, 삼성전자와 굉장히 비슷한 차트의 흐름인데, 이 3일만 봤을 때는. 근데 오늘 사실 과폭락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지금 보시면 전 저점 부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자리고, 기업 내용, 그러니까 밸류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공략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매수가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4,500원, 145,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65,000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수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기죠. 하반기에도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네, 자막 하단 참고하시면 전문가님께 매일 이런 주도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겠습니다. 상승률 100% 도전, 삼지창 기법이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장 스타킹 종목으로 셀리드와 흥하해온 엘컴텍 꼽아주셨습니다. 내일장 바이킹 종목으로는 삼성전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봤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전문가님 교육방에서 여쭤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